어쨌든 계기설하고 음양 개념하고 이런 것들이 주역 참동계에서 어떻게 혼돈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팽효가 출석한 판본을 기준으로 보면 10장에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역자상야 현상저명 막대혹 1월 궁신이 지화 양왕적 엄내 폭주 륜전 출입갱 건서 여규 384효 커효 적부 부이 64개. 이 문장을 해석하자면 역이란 상인데 상을 매달아서 드러날 저 발별명 밝게 드러난 것은 해와 달보다 큰 것이 없다. 그래서 신령스러움을 궁구해서 조화를 알게 되면 양이 가면 음이 오게 되고 또 바퀴살이 한데 모여서 굴러가듯이 들고 나면서 모였다가 오므라들었다가 펴진다. 그래서 여기에는 384효가 있으니 효에 근거하여 불을 뽑아냈다. 불안 64개이다. 이 말은 태양의 운행을 중심으로 천지 운행의 조화를 알아낼 수 있고 그렇게 알아내는 것을 음과 양의 관점으로 정리하자면 양이 가면 음이 오고 그것이 음양이 가고 오는 것이 마치 바퀴살이 한 군데 모였다가 굴러갔다가 또 이게 음양이 변화하면서 모였다가 펴졌다가 하는 것인데 이게 주역 64개의 384효로 표현될 수 있다는 말이 여규 384효이고 거효 적부라는 것은 효에 근거하여 부라는 것은 이거를 그림으로 도상으로 그리는 거겠죠. 둥글게 그리는 것 그렇게 그려낼 수 있는데 이 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64개의 384효를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 선생은 여기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이 괴기설을 64개 384효의 도형으로 그려낸 사람이 한나라 시대 때 누구예요? 384호로 그려라 했다고요? 아니 64개를 다 사용해서 그리는 게 있냐고. 그건 없습니다.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하자면 주역 참동계 계기설은 한대 계기설을 개성하지만 다르게 지금 발전시켜 내고 있는데 한대에서 그러면 이 1년을 괴기로 표현할 때 몇 개의 개를 사용해요? 보통 쓰는 게 그 12몇 개 있잖아요. 12몇 개가 72호니까 그 72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12달에 각각 괴 5개씩 배당해가지고 사정격 빼고 60개의 개를 12몇 개에 5개 찍혀서 그 괴 명만 이렇게 밑에다 써놨지 뭐 그거 나머지 그 사정계 제외한 60개 개에 뭐 음양 소장으로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64개 궤 중에서 사정계라고 해서 4개 궤를 제외하고 60개의 궤로서 12달을 표현하는 그런 궤기설들은 있지만 64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1년의 해와 달의 운행을 가지고 64개의 음효, 양효를 이렇게 음효가 자라건 양효가 자라건 이렇게 둥글게 그림을 그려내는 계기설 64개 계기설은 주역 참동계만의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회지, 삭단, 진례, 수부,
당사지제, 천지, 구, 기정 그랬네요. 회라는 것은 거문날이니까 거문날에서 초하루죠. 초하루에 이르면 초하루 아침이 되면 여기서 지자는 이르다 도달하다. 거문에서 초하루날 아침이 되면 진이 와서 불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64개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봐요. 이렇게 그려놓고 둥글게 그려놓고 괴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괴들에 따라서 양효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상상하고 진괴를 생각해봐요. 진괴는 3효짜리 3개 효짜리로 보면 효가 어떻게 생겼어요? 초효가 뭐예요? 양육 나머지 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3효짜리로 놓고 보면 진이 와서 불을 받는다라는 말은 양이 처음 생기는 거겠죠. 그럼 다시 거문에서 초하루가 생기면 이걸 달에다 옮겨봐요. 거문달에서 이제 태양빛을 손톱끝만큼을 이렇게 태양빛을 반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태양을 전혀 받지 않은 달의 상태에는 거문이 없죠. 없는데 이제 드디어 태양의 빛을 조금 손톱끝만큼 반사하기 시작한 게 마치 양효가 처음 한번 생긴 것처럼 보이겠죠. 좋아요. 이때를 당하면 하늘과 땅이 그 정을 사귄다라고 해요. 그럼 다시 하늘과 땅이 천지가 그 정을 사귄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음양론으로 생각해보세요. 음양론으로. 자, 순금에 뭐 양이 좀 가미가 됐다고 사귄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교구 그럴 때는 남녀가 교합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 구라는 것은 이 검은달이 음이라고 그런다면 검은달에서 태양빛이 탁 들어온 거죠. 그래서 손톱 맞고 반사되겠죠. 그러니까 음양이 그 정을 사귄다는 게 되는 거죠. 음양으로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일을 상담지 웅양파 현시 자음화 황포 혼돈 상교적 권여 수기건 그랬네요. 해와 달이 남지라는 것을 껴안는 거예요. 이렇게 껴안는 거. 껴안고 수꽃인 양이 현시 여기서 현이라는 것은 현지우연의 의미이기도 하고 뭐 하늘의 기 또는 기운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꽃인 양이 하늘의 기운을 씨앗 뿌리들 파종한다 그러잖아. 뿌리면 암크신 음이 화황포 그것을 누렇게 껴안는다. 그럼 여기서 황포라는 그 땅의 기운이겠죠. 땅의 기운이 화하여 그것을 껴안는다. 그래서 혼돈이 상교적 혼돈 상태로 서로 교접해서 권여수기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권여라는 것은 처음의 상태예요. 처음의 상태에서 건기 뿌리가 되는 터전을 세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다시 음양이 어쨌든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음양이 서로 껴안아져 있는 상태, 1월이 껴안아져 있거나 음양이 서로 교접한 상태에서 어떤 무언가가 배태되는 이 상태, 이게 사실은 혼돈의 상태라고 보았어요. 그러면 이 혼돈의 상태에서부터 처음이라는 것, 시초라는 것, 만물의 근본이라는 것이 세워진다. 여기서 권여라는 것은 만물의 시초, 만물의 처음이라는 것이 세워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러면 다시 한데 여기에서 보였던 태역에서부터 혼돈, 태극까지 사유를
혼돈이라는 개념 안에서 다 포괄하면서 여기서부터 음량으로 해석되면서 이 음량이 결합되어서 무언가가 만물이 시작하는 어떤 것들이 형성되거나 시작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한데 여기에서 태역, 태초, 태시, 태소, 태질, 혼돈, 그 다음에 태극 이렇게 해서 태극에서부터 유의 단계로 여기는 무의 단계로 한나라 역학이 얘기했다면 기론적으로 참동계는 그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혼돈 상태를 음량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해와 달이 하나로 만나는 상태 그러면서 해와 달이 서로 껴안고 있는 상태 음량이 결합하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음량이 결합했거나 해와 달이 결합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걸 향이고 음이라고 하고 이게 혼돈이죠. 그러니까 음양 그럼 다시 이걸 갖다가 혼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태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태역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태역에서부터 혼돈까지 갈 과정은 형기질의 문제였어요. 여기란 책에서 태역에서부터 혼돈까지는 기, 형, 질, 구이, 미분 그러니까 기와 형과 질이 갖추어져 있때 나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기의 문제다. 그렇죠? 음량을 기라고 한다면 기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기가 뒤섞여 가지고 하나로 있는 상태, 혼이 위일인 상태죠. 이 상태는 형의 문제나 질의 문제가 아니죠. 봐요. 기지 시. 기지 시였어요. 기가 시작해요. 태초. 미견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기의 상태. 미견지 기. 태초. 기지 시. 태시. 형지 시. 태소, 질지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석들이. 그죠? 그러니까 형기질의 문제인데 여기는 형기질의 문제 아니고 기의 문제예요. 그럼 다시 한대의 여비 쪽에서 태역에서부터 혼돈까지 혼돈에서부터 태극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64개까지 나오는 이 과정을 한대 역학 그러니까 여기 개념 안에는 형기질이 만들어지고 혼돈 상태에서 형기질이 갖추어졌지만 아직 나눠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을 해왔는데 휴역 참동에서는 태역, 대역을 말하고 혼돈을 말해요. 중간이 없어요. 태초, 태시, 태소, 태질이 없어요. 그게 없고 혼돈을 말하는데 이 혼돈을 음량의 기로 말하네요.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것 같네요. 태역 수준 안에서 음량이라는 것은
태역 그러니까 건곤착도나 뭐 건착도나 뭐 해람도나 등등 안에서 음과 양이라는 것을 역자 기야 역이란 세 가지가 있는데 덕이 있고 기가 있고 뭐 있잖아요. 변역 불력할 때. 그러면 변역 얘기할 때 기로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위가 어떠고 어쩌고 뭐 사람이 어쩌고 할 땐 덕으로서 말한 거야.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제 변역, 불력 뭐 이렇게 역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변역을 말할 때 역은 기야라고 말해놓고 기이기 때문에 변화라고 말하면서 오행도 나오고 음양도 나오죠. 여기 안에서. 그렇죠? 그럼 그때 역은 태극 이후의 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음양이 아예 혼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역의 구조는 태역에서부터 혼돈까지 태극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기형질. 태극 이후에 이 태극 이후의 역을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불력, 변역, 역 이렇게죠. 간역. 근데 이제 변역을 말할 때는 기를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기. 불역을 말할 때는 덕을 가지고 말하고. 이걸 가지고 뭔 얘기했지? 이거 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위를 가지고 있나? 위? 응? 아니요. 뭐예요? 촌지는 쉽고 간단하다 뭐 그 얘기잖아요. 그 어떻게 예, 해요? 자연하고 어떻게? 예. 위, 자리. 근데 뭐그 이치가 간단하다는 거. 아, 그렇긴 한데 이게 자리라고. 그러면 이 변역을 키로 얘기하면서부터 음양이나 오행을 여기에서는 말하죠. 이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참동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하면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이 혼돈 또는 태거의 상태부터 기의 단계를 보는 거죠. 다르죠. 그럼 이렇게 왜 보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볼까? 같은 한나라 시대의 사유인데 왜 이렇게 좀 더 기론으로 일관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론적 사유가 체계를 맺어가는 게 참동계의 그 사유 방식이고 그 사유 방식 안에서 기를 음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초 지으면서 결합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 기를 태을로 말하고 진일 이거를 기로 다시 해석하면 이 상태를 다시 기로 해석하면 태일, 태을, 진일 이런 표현을 참동에 쓰죠. 자, 이렇게 이걸 얘기해 놓으면 이게 음양이라고 얘기해 보면 음양에다가 결합할 수 있죠. 근데 음양을 여기다 결합해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다가 오행을 결합하면 이게 뭐가 되죠? 이걸 이렇게 세워볼까요? 진일이라고 해봅시다. 진일. 음양이라고 해봅시다. 음양. 음양을 괴성으로 표현하니까 화, 수였네. 그죠? 그러면 화생 토, 수생 목, 목생 화, 또 토가 뭐 하지? 토생금. 어? 토생금. 토생금? 그 다음 또 금생수. 금생수? 또 다행히 안 나와. 예. 이게 되겠네?
그래서 태극, 음양, 오행이 내가 그래서 괴상론을 요번 학기 못할 것 같은데 주역 참동계 괴상론을 말하면 진일, 음양, 오행이 결합하는데 진일, 음양, 오행이 결합하려면 참동계 논리로는 괴상론이 필요해요. 괴상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참동계 괴상론을 말해야만 괴상 때문에 이게 결합해요. 얘하고 카테고라이징이 달라서 결합할 수가 없어요. 범주가 달라서 논리적으로. 얘하고도 카테고라이징이 달라서 결합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걸 결합하자면 매개 개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적 범주로 논리학으로 범주가 다른 것들은 다른 것을 연결하면 오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들이 가젤 한 마리를 가서 막 공격해서 잡아서 뜯어먹는다고 잡아먹는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 그걸 보고 저 수악한 놈들 이런다고. 그럼 사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자기의 일생이고 자기의 삶이고. 그건 뭐야? 이게 사실의 영역이죠.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인데 우리 어머니는 저 수악한 놈들이니까 가치로 했네. 그러니까 웃기는, 그래서 웃었잖아. 그 서로 논리가 달라, 범주가. 근데 이거를 갖게 만들려면 매개 개념이 필요하죠. 매개. 매개예요. 자, 여기에 보도마카가 있다. 여기에 보도마카가 있다. 사실 명제. 이 보도마카는 좋다. 가치 명제. 같은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보도마카가 있다와 이 보도마카가 좋다라고 말하려면 중간에 매개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 그립감이 좋네, 무게중심이 좋네, 무게중심이 좋네, 삑삑 안 미끄러지네, 색이 미약하네 라고 해야만 그걸 집어넣어야만 좋다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다시 일관되게 추역 참동에는 이를 위협 강리 위협 계속 얘기해와요. 계속 얘기하고 이 일을 감리라는 것이 자연현상을 괴상으로 왜 이렇게 자기가 하나하나 대비시켰는지 배당했는지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매개 개념이에요. 그 매개 개념을 괴상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일난도 이 진일은 도상으로 그리기가 어렵네? 이렇게 말해요. 지가 주역 참동계 안에서 진일은 남론이라. 그렇죠, 최 선생? 최 선생 인정. 제 양반 10몇 년 동안 이것만 봤을 테니까 쟤한테 물으면 다 나와. 자, 진일은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동그라미. 음양은 이렇게 그리든 뭐 이렇게 그리든 뭐 상관없어. 괴상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 동그라미 괴상이니까 이거는 물이네, 이거는 화네 했어. 그 다음에 약물론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연단에 활용되는 약물들을 오행으로 다 분류해놨죠. 그래서 그 오행들이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어. 여기다 뭘 하면 돼? 지금 이 혼돈에서 뭐가 되는지 천지가 이렇게 운행하고 바뀌는 거잖아. 화생 만물이라고 써봅시다. 이렇게 쓰면 주름계 태국도네. 요것만 글자 2개, 동그라미 2개만 더 붙이고 이렇게만 쓰면 태국도가 돼버렸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체계를 참동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참동계는 기본적으로 한대 기론들이 여기나 이런 데서 기론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음량도 나타나고 오행도 나타나긴 하지만 이거를 일관된 체계로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범주가 다르니까. 근데 이 범주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기가. 근데 참동계는 괴상론으로 매개 개념을 사용해서 연결해요. 이렇게 체계가 진행합니다. 이게 참동계의 가치예요. 역학적인 가치, 음양론적인 가치.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왜 혼돈 상교접이라고 말하고 음양이 담지라고 말하고 음양이 파현시라고 말하고 자음이 화황포라고 말하는지 그 결과로 권여 수기근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건 혼돈 또는 태극을 표현한 말이잖아요. 그 혼돈이나 태극이 음양이 이미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뒤섞여 있는 상태, 하나로 있는 상태이지만 이렇게 결합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를 놓고 다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시에 이에 중리 찬홍몽 건곤득 통허 쾌고 당권항 관저 건시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중리가 공자가 홍몽 우주의 처음, 우주의 혼돈을 참 찬미하면 하고서 건곤의 덕이 텅 비었음을 보고 또 이렇게 헤아려 보는 거죠. 옛날에 원황 최초의 임금 또는 성인, 황제 또는 건은 시초의 황제, 시초의 왕을 헤아려 보고 되돌아보고 관저 건시초 관저로서 그 처음을 세웠다. 관저라는 것은 시경 첫머리에 나오는 시 제목이죠. 끼룩끼룩 우는 기러기나 깨꼬리나 재호야. 관저가 깨꼬리? 물수리? 하도 시경을 읽은 중에 물수리 모래톱에 아름답다 좋은 군자여 좋은 처녀의 짝이로다. 남자와 여자, 음과 양이라는 게 관제예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을 가지고 처음, 최초, 시초를 세웠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문장에서 중리는 별 의미가 없어요. 공자는 그냥 하는 말고. 자, 누군가가 이 혼돈의 처음을 보고 그 상태를 보고 나서 근본의 덕이 텅 비었다. 그럼 천지, 하늘과 땅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었으니까 뭔가를 채워 넣어야겠죠?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건 또 옛날 처음 시초의 황제, 시초의 왕, 그런 것들을 고찰해보고 남녀 또는 음양 또는 이걸 시초에 처음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진일 또는 태극으로부터 혼돈 상태가 막 있는데 이걸 들여다봤어. 이게 혼돈이 뭔지. 혼돈은 뭔지 들여다봤더니만 뭐가 뒤섞여 있는데 하늘과 땅이 텅 비었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를 채워야겠네? 채워야 돼. 그래서 중리가 예적을 상고해 보니까 남녀구나. 이 남녀, 관저, 이 남녀라는 게 음양이겠죠? 음양을 시초로 집어넣어서 천지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돼요. 성남성녀네. 성남성녀. 그러니까 만물이 채워지겠지, 음양이니까. 그럼 다시. 주령계가 태극도수를 이렇게 해놓고 말해요.
태극이 음양으로 되는 것을 키화라고, 키로 바뀐다. 키화. 음양이 오행으로 되는 것을 형화라고 해요. 형화. 오행이 남녀가 생겨서 또는 음양이 생겨서 오행을 이용해서 만물을 생성하는 것을 종자생. 종자생. 자, 이 말하고 혼돈의 상태라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천지가 텅 비었네. 텅 비어서 음양을 시초로 삼았네. 음양을 시초로 삼으니까 형화, 오행을 사용해서 형태를 만들어지고,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수컷과 암컷이 생겨버리니까 종자생. 그들이 자식을 이렇게 낳아서 번식해가는 것을 종자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종자생이 되어버렸네? 라고 주변계가 자기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설명해요. 하면 이 설명과 이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죠. 좋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혼돈에 대해서 팽요본 62장 취역참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류여 난자 흑백상부 그랬어요. 여기 써놨진 않았어요. 그 모양이, 혼돈의 모양이 계란 같아서, 달걀 같아서 그 모양이 그런 상태로 있어서 흰 부분과 검은 부분이 서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말해요. 혼돈 상태를. 하면 계란을 보면 흰자와 노른자가 이렇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석하는 혼돈을. 좋아요. 그 다음에 4번 코역통천심 복계 건심행 장자계 부채 인모리 조기 소식응 종률 성강 거두추 삼일추리 상 진수경수방 8일태 수정 상현 경여승 15 건채 취승 만강 동방 섬여여 토백 이를 이게 내가 써놓고 모르겠네. 뭐 쌍명 어쩌고저쩌고 섬여시 괴절 토자 토생광 78도 기헐 굴절저 하강 점점점 16 전수 통 손 신 현평명 간지거 병남 하연 23 고온 월 31 점점점. 자, 이거는 아까 말하는 이 64개를 둥글게 원으로 배열한 것 안에서 방미와 개들을 날짜별로 한 달 안에서 날짜별로 하나하나 배당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쭉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불을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배율이 좀 안 맞았는데 대략 그냥 기획하시고 그럼 지금 달 모양이 손톱만큼 하얀데 빛이 받은 거예요. 안 나요? 안 나요. 손톱만큼 검어진 거. 초, 3인. 경. 왕이가 경이죠. 태가 어디 갔어? 태, 파리, 상은. 초파리. 상은. 방이가 뭐예요? 남일. 그는 동국인데 그는 뭐예요? 15일. 손 어디 갔어요? 서. 신하고 16일. 가는 어디 갔어요? 남 23일. 남. 오는 점심. 그럼 한 달을 결합하면 저구조가 돼요. 저구조가 되는데 저구조가 월체 납갑의 구조인데 월체 납갑에 쓰인 괴상이 8개죠. 8개인데 저 8개가 간지하고 광의하고 한 달의 날짜하고가 저렇게 연결돼요. 그림을 못 그려서 좀 그렇게 하시라. 대략 그냥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렇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76의 불을 봅시다. 음양이기, 상하교적, 혼이위일, 위지혼돈이거든요. 음양두기가 위아래로 사귀어 접하면서 혼, 뒤섞여서 위일, 하나가 되었어요. 이를 일러 혼돈이라고 해요. 혼돈내 천지지 부가 마물지 월 포태야라고 풀이해요. 혼돈이란 천지의 그 부각이 뭐니? 최선생 부각이 뭐야? 울타리?
마물을 이렇게 포태 껴안고 있는 수태하고 있는 애기집과 같은 것이야라고 풀어요. 어시 중리 찬 홍몽 건곤 덕 통의에서 홍몽은 우주의 혼돈한 처음 상태. 자, 그래서 음양을 세웠다는 말. 이러한 내용으로 한 달 월체 낙값을 말하고 있는데, 월체 낙값은 한 달에 1월 운행을 말하는 것이지만 1년의 낙값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의 낙값을 해석해내는 대표적인 학사가 이걸 가지고 주기와 횡효 같은 경우는 1년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이걸 보면 어쨌든 월 이게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사귀어서 작년을 봤죠. 그래서 이제 건자위망, 건이라는 것은 망 보름달, 곤자회, 이건 검은날, 감리, 승강, 기간. 이게 감리라는 게 이 사이 보름과 검은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래서 진이 되면 생명 그랬어요. 진께가 되면 다 까만데 요만큼 빛이 남았죠. 이걸 생명 그랬네요. 생명. 태상현, 태께가 되면 상현이라고 해서 이렇게 됐네요. 이게 상현. 그 다음에 소은, 생백, 소은깨가 되면 이만큼이 새카맣게 어두운 게 나오죠. 나머지 다 하얗고. 이걸 생백이라고 하는데, 통상 이 생백이라는 말은 한 문책을 읽다가 생백을 만나면 16일인가 보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재생백 이런 방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재생백이라는 말은 이게 16일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이하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이 그림을 둥글게 그림을 이렇게 되고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월체 낙값의 구조예요.